네,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 수출 둔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한파로 고용까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10여 년간 한국의 주력 업종은 바뀌지 않아 반도체는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부터 곧바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증가율은 지난 6월부터 넉 달째 한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10월엔 상황이 더 악화된 모습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20.6% 줄면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전체 수출도 20.2%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한파는 생산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8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생산이 14%나 줄고 재고가 4% 늘면서 광공업과 제조업 생산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생산 부진 여파는 그나마 선방하던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고용은 산업 경기에 후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호조세를 이어갈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9월 고용 동향은 취업자 증가는 유지되었으나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향후 고용은 금리나 물가 등 지금 그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쇼크가 한국 경제를 감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넉 달째 수출 약화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계속 달이 갈수록 수출 그 둔화폭들이 지금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좋아지는 부분은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반도체발 경제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안과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휘청이는 주력 산업들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반도체발 위기가 찾아오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경제연구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원인부터 좀 확실히 짚고 가보죠. 지금 몇 달째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유가 때문이다, 환율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중국이 우리를 좀 손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액이 늘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됐던 거 그거는 맞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달이 몇 달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반도체를 빼고 나서 보면 더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던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제품을 커트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우리 전체 수출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가 수출 경기가 망가지면 전체 수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좀 우려.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침체, 중국 경제가 나쁘거나 아니면 내년에 세계 경제 침체가 와서 수출 경기가 안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중국 수출이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 수출 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수출 산업 전반에 반도체가 특히 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 시장이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거의 1등이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 내외, 40%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에서 반도체 우리 제품을 안 사주면 사실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보면 주로 이제 IT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중국 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가 점점 다운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제1의 수출 시장이.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일시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려웠는데 예. 그걸 넘어서 이 반도체 산업 경기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같은 어떤 문제가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중국의 어떤 고의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 이슈랑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당대회가 이제 곧 있을 텐데 중국의 이제 당대회 이후에 어떤 코로나 봉쇄 정책 같은 게 좀 달라지진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올해 2분기 때 이제 상하이라든가 도시 봉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예. 못 다니게. 뭐 그게 또 1년 효과도 있었고, 근데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게 잠잠하겠지만 지금은 예. 또 연말에 갑자기 또 확진자가 확 늘 수 있고, 그럼 또 분명히 도시 봉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중국이 그런 식으로 봉쇄를 해버리면 아예 그냥 뭐 몇 달 동안 봉쇄했다가 그냥 쫙 풀었는데 아무런 뭐 부작용 없이 쭉 괜찮으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게 더 우리 기업들한테 안 좋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인대를 끝나면은 이제 그런 쪽에 좀 방역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이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섣불리 예상이 좀 어렵고 또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 사회 구조가 사실 이런 서방 세계나 자본주의 쪽에서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약간의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회라 예. 우리가 그걸 섣불리 예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는 이런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경상 수지 적자 상황에 대해서 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난 수차례 위기에서 겪어봤지만 정부는 항상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렇게 뭐 신뢰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미중 네. 관계는 더 악화일로로 가는 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중국도 수출이 안 되는 거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됐던 거고 예. 그게 결국 이제 경상 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건데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뭐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무역 수지 적자는 좀 갈 수 있는데 경상 수지는 아마 조만간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예. 이제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게 이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잖아요. 근데 푸틴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서 갑자기 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다든가 가능성 적지만 무슨 황무지 같은 데 핵을 쏜다든가 시험 삼아 예.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또 폭등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자 문제는 해소될 겁니다. 예. 그게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역투지, 경상투지가 적자였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 정도까지의 어떤 적자는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좀 불안 요인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과 고용에도 좀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앞서서 추경화 부총리도 지금 우리 경제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복합위기라는 거는 뭐 2개 이상의 위기가 중첩이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아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출하고 내수가 동반 침체된다는 그러니까 수출 경기는 내려가는 건 뚜렷합니다. 최근에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고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나쁘면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없을 거고 분명히 수출 경기는 뚜렷하게 아마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음 달이나 이번 달 수출 통계가 아마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증가율 자체가. 예. 그게 이제 내수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내수 쪽으로 넘어가는데 다만 이제 내수가 만약에 어렵다면 사실 우리 내수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수출 쪽으로 받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를 말씀하셨는데 반도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주로 이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 내수가 침체된다면 수출 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그동안 진행됐었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다운시킵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계하고 기업의 소비가 투자가 위축이 안 되는. 예. 근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심각하면 뭐 가계 쪽에서는 취약차주, 기업 쪽에서는 한계 기업 이런 게 도산이 만연화되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복합 불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발 침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복합 위기의 원인은 뭐 반도체 산업 침체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다. 좀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네. 뭐 물론 현재 국회에 법안이 좀 계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네. 여당이랑 야당이랑 의견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좀 관계없이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좀 실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TSMC가 삼성전자를 제쳤죠. 예, 아주 좀 뭐 파운드리 쪽에 강점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TSMC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보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정 비용도 지원하고 대만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TSMC를 키우는데 예.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WTO 규정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대만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거는 이제 부자 감세, 그러니까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잘 나가는 기업만 도와주는 법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반도체 수요 자체가 좀 위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TSMC도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관련된 어떤 지원법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좀 이렇게 위태로울 때 뭐 다른 산업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들이 있다면 좋지 네.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체질 개선의 어떤 방안이랄까요? 어떤 걸 좀 이건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20년 전, 30년부터 나온 거라 지금 작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9.9%. 그리고 12대 품목 중에 비중이 1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자동차인 조선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그런 첨단 산업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중화학공업인데 이게 사실 이제 신흥국들, 특히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마켓 쉐어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격차가 점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좀 예외적이고 그런 중화공업들을 살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 그 각 산업 내에 좀 고부가 가치 고기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부가 저쪽은 저기술 쪽은 신흥국 쪽으로 넘기고 예. 그래서 좀 자원의 집중이 좀 필요한 부분. 근데 이거는 말은 좀 멋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고통이 따릅니다. 관련된 작은 기업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고용 조정도 일어나야 되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고용이 확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근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업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와 그다음 의회에서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빨리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